중요한 포인트가 에듀케이션, 교육 관광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제자들도 스마트폰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IT 산업의 발달, 또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이 구철모 교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교육 자재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말하자면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랜선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그걸 가지고 미리 교육되고 맛을 본 사람들을 추후에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국내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경상도, 특히 경주라든가 안동시와 같은 많은 이 문화 콘텐츠가 있는 도시는 매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관광이라는 게 뭔가, 이거는 쭉 보면 쭉 다니면서 뭘 많이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영어 투어라든가 트러블, 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서 처음 광국지강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건 역시 말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배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사 저료에 처음 관광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나라의 문물을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한류, 제가 근무하는 기관이 한류를 관리하는 데인데요. 2019년도에 보면은 17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갔는데 전해에 비해서 14%가 늘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 배치라든가 한일 무역 마찰 때문에 많이 못 올 텐데도 이렇게 많이 왔고,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2019년 9월에 발표한 국가 관광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16위를 했는데 2007년 평가에서는 42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에 굉장히 관광 경쟁력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이제 관광객 분포를 보면은 한류,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그 다음에 K-푸드, 한식 같은 그런 걸 아주 선호하는 젊은 20세 이하 연령층과 여성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의 경우는 10년 전에는 20, 30대 비중이 43%였는데 재작년 2018년도는 57%로 젊은 애들이 많이 온다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K-팝, 드라마, 뷰티, 한식 등으로 한류팬의 주축이고, 앞서 발제한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OTT,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휴대폰으로 모든 드라마를 보고 휴대폰으로 플랫폼에서 OTT를 검색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관광 분야의 한류 관광객이라는 이런 항목을 넣은 것은 2012년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실태 항목에 한국 방문 목적 문화계 K-팝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K-팝 때문에 한국에 오나 하는 물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K-팝의 최고 탑이 BTS잖아요. 이 BTS가 경제적 효과를 보니까 BTS의 인지도가 1포인트 오를 때 외국 관광객 주가율이 0.45%, 화장품 판매율은 0.72%, 그다음에 한국 음식은 0.45%가 올라갈 정도로 BTS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크다. 전체적인 효과는 5조 5,600억에 달한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경주시 1년 예산이 한 1조 뭐 6, 7천억쯤 되니까 경주시의 3년 예산을 쟤들이 1년에 벌어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10월에 서울에서 BTS 공연을 3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 표구해 달라고 막 여기서 굉장히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한 장도 못 구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만 7천 명이에요. 3일 동안. 이 수는 경제적 효과는 거의 1조에 가까워요. 9,200억.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일 온 수가 17일 온 올림픽에 온 수의 67%가 되니까 이 BTS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BTS를 보러 오는 사람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가족이 오고 친구들이랑 오기 때문에 관광 효과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고, 서울관광재단이라는 데서는 BTS를 홍보대사로 삼아가지고 크리에이트 서울, 쉐어 서울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더니 전 세계 팬들이 야 BTS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했다. BTS가 우리를 초청했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나? 이렇게 반응도 보이고, 실제로 서울은 한류 스타들이 방탄소년단, 동방신기, 블랙핑크, 워너원과 같은 한류 스타들이 다녀갔던 식당, 카페, 뷰티 살롱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BTS는 7명의 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대구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Z세대 어린 애들을 말합니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가 Z세대고, 그 위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1981년부터 96년에 태어난 세대들인데요. 저희 집에 밀레니얼 세대 딸이 있고 Z세대 딸이 있는 거예요. 얘들은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제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주 미쳐서 팔짝 뛸 정도로 아주 행동 양태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Z세대 여행 특성 3가지를 보면 얘들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휴대폰만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 이런 뜻인데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겠지만 애들이 하루 종일 이 휴대폰으로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막 하잖아요. 못하게 막고 이러지만 요즘 애들이 평균 저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놀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세대인데, 그 다음 2번째로 보면은 Z세대는 여행 중에 미식 탐험, 이벤트나 축제 이런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지난해 환갑이어가지고 제 처랑 딸 둘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저는 여행을 가니까 일단 제주도 추사 김정희 기념관, 2번째는 제주도 4.3 평화공원 뭐 이런 데를 가자고 딱 했더니 우리 Z세대에 속한 딸이 첫째 무슨 김밥집, 2번째 무슨 돼지국밥집 뭐 이런 데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딸이랑 제가 막 싸우다가 결국 마누라가 중간에 중재를 해서 딸 원하는 음식점만 쭉 제가 종일 운전, 그 다음에 저쪽에 무슨 어떤 또 재래시장 이런 데를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가 여행한 거 곧바로 SNS로 공유를 해요. 좀 전에 우리 구철모 교수님도 그걸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카약이라는 여행 플랫폼인데 거기 전 세계 33개국에 3만 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3%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서 여행지를 알아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요즘 뭐 잡지, 종이,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여행을 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이거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한류 관광의 전망인데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게 쑥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관광지의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그걸 못 견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의 베니스나 프랑스 파리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의 오버투어리즘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물가 상승하고 교통 혼잡하고 쓰레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이나 리스본 같은 데는 그 이웃 작은 소도시로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행 패스를 넣기도 하고 왔다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행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온난화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광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5%를 차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환경운동가인 툰베리라는 사람은 플라이트 쉐임, 플라이트는 비행기잖아요. 쉐임은 부끄럽다는 뜻이잖아요. 비행기 많이 타고 여행 가는 게 부끄러우니까 비행기를 적게 타겠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스웨덴 국민이 23%가 항공여행을 줄였어요. 항공여행은 해외 나갈 때 타는 거니까 항공여행이 줄면 당연히 국내 여행 쪽으로 여행 트렌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영국도 역시 플라이트 프리 운동, 그 다음에 독일은 저탄소 관광을 유인하기 위해서 기차 요금을 싸게 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요즘은 실버 세대들이 증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두를 위한 관광, 투어리즘 포 올인데 그 연세가 많은 분들 또 장애인들도 불편함을 겪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호텔에 휠체어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리프트도 설치하고 하는 뭐 이런 등등을 해야 된다고 2013년 UN 세계 관광협회에서 그런 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2019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5% 증가해서 14억 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근무하는 데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해외 한류 실태조사라는 책을 내는데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에게 다시 한국에 어떤 걸 사용하고 싶냐 물었더니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대답이 64.7%고요. 전 세계에 94개 나라에 한 2,000개 정도의 한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요. 주로 젊은 애들이에요. 1억 명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다 한국의 한류, BTS라든가 이런 한류 여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무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육을 다 교실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교육하고 다 집에서 수업을 받는데 실제로 코로나19가 오지 않았더라도 IT라든가 이런 전자기술의 발달 때문에 우리 수업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밴드 다면 플랫폼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나라 전체가 교실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직접 안 듣고 원격 수업을 가장 먼저 한 게 1724년에 보스턴에서 우편통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우편 강의로 해봤잖아요. 통신 강의로.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1922년에 라디오 방송, 우리 방송통신대학 초기에 라디오로 들었던 게 미국에서 1922년에 있고, 그 다음에 1970년대에 TV 개방대학이 있고 1982년에는
컴퓨터로 했는데 여기에 우리 칸이라는 MIT에서 공부한 사람이 칸 아카데미라는 걸 열었더니 보시면은 한 달에 600만 명이 접속을 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 횟수가 7억 5천만 명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수업이라는 게 이 같은 공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가 오지 않아도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무크라는 거, 여기 이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स 이래서 오픈된 강의인데,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스탠포드 같은 명문 대학에서 이 무크 돈을 내고 수강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600만 명이 듣는데요, 한국은 2,000명이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이 600만 명이 그걸 듣는 거에 돈 주고 최고 퀄리티 높은 강의를,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역진행 수업, inverted classroom이라는 거 있죠. inverted. 이거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이 한 건데,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미리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디스커션하고 토론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온라인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니까 경상북도의 풍부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주장이고, 코로나19 이후에 어렵다는 것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관광 현실은 뭐 형편없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보면 두 번째 보면은 이 세계 관광 여행 업계가 1억 80만 개 자리가 감소하고 2조 6천 달러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난 3월 기준으로 94.6%가 감소하고 국내 여행이 99.1%가 감소하고 호텔 객실 점유율이 85%, 면세 매출액은 50%가 줄었다는 그런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대구 경북은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19가 많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대구 경북 주민들이 워낙 우수하고 훌륭해가지고 이걸 잘 극복한, 우리가 프라이드를 느낄 만한 그런 우리가 시도민인 건 또 분명한 것이고, 그래도 어쨌거나 야, 여기 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경북은 사실상 관광 산업이 전면 마비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게 오늘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대구 경북 문화자원과 에듀케이셔널 투리즘, 요게 근데 요건 경주 불국사죠. 저기는 수홍채재우 선생이에요. 경주 현곡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주 불국사, 경주 남산에서 경주는 불교의 도시죠. 저 세계적으로 불교 도시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교육 콘텐츠로 만들 것인가. 동학은 인내철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 곧 사람. 이게 얼마나 근대화되고 평등 사상이니까 이게 경주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이걸 잘 어떻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밑에는 하회 탈출은 안동이 유교의 본고장이라고 하고 추로지향이라고 하고, 저는 탈출과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 경상북도 고령군의 고분군입니다. 저는 고령 가야의 문화, 철기 문화 같은 걸 어떤 식으로 콘텐츠화하고 교육 콘텐츠화 시켜서 이걸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역진행 수업,
인버티드 클래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게 경북 관광의 한 방책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칠게나마 이렇게 기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